네, 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아볼 텐데요. 국민 아이돌을 넘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 BTS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이 증권가에서는 이게 이슈가 됐는데요. 네.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이 병역 리스크 때문에 계속 주가가 미끄러지다가 정작 BTS의 입대 소식이 알려진 직후 18일이죠. 12만 500원으로 전날 대비 4.8%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권혁중 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적인 아이돌 BTS 팬클럽 이름이 아미잖아요. 맞아요. 군대. 네. 역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다. 뭐 이런 말까지 뭐 농담 반으로 나왔는데 BTS가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맞아요. 정치권에서도 이게 그렇죠. 이슈가 됐었는데 네. 결국 군대를 가기로 결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BTS 얘기를 했을 때 아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BTS 얘기할 때마다 네. 아미를 걱정하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예, 팬덤들의 그 반응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는 BTS의 힘이고 그게 또 그 주가를 이끄는 또 힘이기 때문에 보라색 물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미를 이제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도 얘기를 하게 아미가 되는데 보고 있다고요, 저희를. 근데 실제 지금 뭐 이번에 이제 BTS가 이제 군대를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맞이죠. 가장 이제는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진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는 이번 연도 말까지는 입대 연기가 이제 보장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2달 앞두고 스스로 군대를 가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BTS답게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멋있는 모습으로 이제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장수 그룹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포지션이죠.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겠고 그동안 계속 멤버들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는 이제는 20년, 30년 계속 갈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병역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마지가 92년생이고요. 막내가 정국인데 이게 97년생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가야 줄줄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또 완전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개인적 생각이지만 뭐 정치권에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계속 사실 정치권에서 이 BTS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BTS라도 사실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리저리 끌려는 다 다니고 근데 결국에는 뭐 논의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BTS가 사실은 통쾌하게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병역 특례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졌었잖아요. 사실 지금 뭐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 특례를 입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의가 사실 정치권에서 계속 있었고 사실 그 뭐 스포츠 선수나 예술인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 대중문화 쪽은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모호한 상태였고 근데 BTS는 이제 특별했던 게 국위선양을 했죠, 사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위선양을 해도 기준점이 없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병역 특례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불거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두고 이제 방탄답다. 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 개시와 함께 이제 주식은 또 올랐단 말이에요, 주가가. 사실은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던 부분도 있는데 올랐어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요,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어떤 경제 시스템이든 간에 뭐 그게 뭐 나쁘던 좋던 간에 그 예상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해야 되는데 이 BTS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군입되었단 말이죠. 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 이게 이제는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서 지금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사실 이런 게 좀 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당연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서만 사실 하이브 주가가 64% 빠졌고요. 맞아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35만 원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빠졌어요, 사실. 그래서 12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아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42만 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뭐 거의 수직 낙하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네. 70%나 이제 빠졌으니까 맞아요. 그 정도로 사실 이 하이브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라 보시면 되겠고 네. 그때 이제는 얼마 전이었죠? 6월 15일이었습니다. 단체 활동 잠정 중단하겠다. 그때 무려 2조 원이 빠졌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네, 그러니까 시적으로. 엄청나게 사실 지금 주가가 폭락했는데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포춘 그 경제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TS의 이번에 그 네. 소식, 이제 네. 군대 간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악영향이다. 왜냐하면 이제 5조, 연 5조 원 이상을 사실 BTS가 벌어들였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포기한 셈이다라고 사실 외국 경제지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눈여겨볼 만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뭐 주가가 상승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매도입니다. 예,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공매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잖아요. 네. 주가 좀 뜨겠네? 네. 좀 오르겠네? 그러니까 더 이상 숏을 칠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커버링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빌린 돈 갚은 거죠. 그러면 단기간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는 제가 봤을 때 이 하이브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이슈들,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상승했다 볼 수가 있겠고 공매도 얘기하면 하이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매도에 치를 떠시는 분도 아마 맞아요. 지금 계실 거예요. 예.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코스피 200 지수죠. 네. 우리나라의 우량주 지수입니다. 이런 편입한 공매도 비율이 10%라는 조사가 됐거든요. 한마디로 그 100주를 거래한다 그러면 10주는 공매도인 거예요. 빌려서 이제 판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하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사실 예. 가뜩이나 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공매도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네. 뭐 주식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CJ 대한통운이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 전체에서 53%가 공매도 물량이었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6.79%거든요. 네. 26%가 공매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계속 뭐 이거 규제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많죠. 예. 지금 한시적으로 이제는 사실 그 재개를 하고 있는 게 코스피 200 지수 편입하고 종목과 코스닥 500, 150 종목인데 이거 한시적으로 지금 공매도 허용해 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갔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계속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 2011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의 그 팬데믹 사태 때 그때 딱 이제 공매도를 이제 중지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허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러면 총 4번 이제는 횟수로 보면 4번째인데 정부가 이제 미온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역사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금지해갖고 뭐 주가가 상승했다.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사실 금융당국이 좀 머뭇거리고 숨은 뜻은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을 그렇죠. 봤을 때 공매도를 금지한다? 사실 이게 선행지수와 조금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당국이 섰듯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우리 시장에 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공매도에 때문에 치를 떨고 있는 맞아요. 심각해요. 사실 제가 사실상 현재 공매도로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추정이지만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외국인 뭐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보니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 예, 사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사실 공매도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개인들에게는 환경이고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예, 시장이 개인들 맞습니다. 들어가기에는 예. 어려운 시장이죠. 근데 이거를 막거나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들이 사실 물량을 줄이고 네. 유동성이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약간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 금융당국이 그런 거예요. 야, 공매도 그 당시에 이제는 금지했었을 때 그러면 그때 주가가 올랐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 그렇죠.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다. 공매도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게 이제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인데 다시 이제 BTS 얘기로 좀 돌아오면 사실 하이브뿐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게 남자 아이돌. 그럼. 리스크가 분명 병역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죠? 인적 자원을 활용한 뭐 이런 회사다 보니까 남자 아이돌이 군대 가버리면 주가는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 병역 이슈 치명적인 이건 하이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른 회사들도 있죠. 그럼요. 뭐 엔터 할 때는 우리가 엔터주를 봤을 때 성장주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기대하고 주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그 성장의 주요 측에 있는 인적 자원으로 얘기하는 연예인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기업을 했을 때 영업이익 아니면 뭐 수주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기업을 평가하고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 다거든요. 연예인의 활동인데 그게 다죠. 갑자기 남자 연예인이 군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군대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 반입니다.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연예인이 빠지면 1년 반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다시 복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적어도 2년. 그다음에 많으면 3년까지 이제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엔터 입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주가가 빠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엔터주입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병역의 문제가 항상 걸려 있다 보니까 항상 이게 악재로 좀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백이 어쨌든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엔터사들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엔터 사업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만나보면은 항상 이게 아이돌을 뽑을 때 여자 아이돌을 해야 될지 남자 아이돌 때 고민이 많아요. 사실 팬덤 형성하기에는 또 남자 아이돌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병역 문제 항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 입장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 엔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는 게임. 맞아요.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네요. 맞습니다.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엔터는 사실 인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몰빵이에요, 몰빵. 맞아요. 다른 수익원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대체의 어떤 수익원을 찾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요즘에 게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면 팬텀 투 언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하면서 돈 번다. 이런 얘기처럼 팬덤들이 팬덤을 형성하면 팬덤들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영속으로 해서 게임을 이제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게임을 만들고 있고 하이브가 대표적인 이제는 이제는 BTS의 지적재산권 IP를 통해서 게임을 이제 만들고는 있는데 사실 하이브가 상장을 했었을 때요. 그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엔터 기업 아니다. 우린 플랫폼 기업이다.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엔터는 상당히 힘들 부분이다 보니까 야, 머리 잘 썼다. 그렇죠. 플랫폼 기업으로 가서 뭐 연예인들의 어떤 주축이 빠지더라도 그 정도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굉장히 좋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이면은 정말로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는 NF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게임 개발 인력을 지금 보면은요 한 70에서 80명 두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사실 이제 게임이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을 못 벌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이브 IM이라는 이제는 신규 부서를 이제 분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왔던 게임들이 그렇게 뭐 많은 인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게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 이런 거는 뮤직비디오 자체가 이제 약간 게임을 연상하고 가사도 그렇고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딱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 거 아닌가 연계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지금 이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 저렇게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구나. 아이템을 넓혀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실적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의 실적이 주식시장 참가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3분기 엔터사이들의 이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3분기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갈립니다.
하이브를 빼고는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이브만 이제는 좀 안 좋을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희비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되는 이제는 YJP, JYP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SM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하이브는 역시나 BTS 이제는 군대 가기 때문에 부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JYP하고 SM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좀 봤는데 각각 한 274억 원 정도, 그다음에 253억 원 정도 집계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워낙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연예인들 활동을 못 하고 공연 수입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회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감소한 589억 원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값만 보면은 역시나 BTS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이브가 영업이익이 감소됨에 불구하고 589억 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다른 이제는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274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 정도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역시나 BTS죠. 그 정도로 하이브의 영향력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얼마가 됐든 뭐 몇 억 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간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아지냐 높아지냐 그쵸. 이게 문제예요 항상. 컨센서스보다 낮아진다 그럼 주가가 빠지고요. 그렇죠. 예,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예상외로. 그럼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컨센서스보다 좀 더 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하이브를 봤을 때에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올해 말까지는 또 추이가 어떻게 좀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하이브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 물론 뭐 단기적인 랠리는 좀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일단 BTS가 군대로 가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추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증권사에도 이미요 이제 목표 주가를 다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만 보고 뭐 플러스장이 해소됐으니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하지만 목표 주가는 더 다운시켰거든요. 한 18%, 12% 정도 계속 더 다운시키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하이브 주가는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는 목표 주가를 더 상승하기도 하고요. 또한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는 주가도 이러한 그 실적, 아까 말했던 실적이 이제 반영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7월 1일 이후에 SM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 JYP는 이제 19% 정도 이제는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엔터주가 하이브를 빼고 이런 엔터주들이 이제 좀 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좀 플러스장이 하나 해소가 됐죠. 바로 그 이 총괄 프로듀서라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이 개인 회사가 있었어요. 라이크 기획이라고. 근데 여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사실 저작권, 지작권을 줬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왜 주냐 이거죠. 나는 여기에 투자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 이슈가 나오면서 또 SM에 대한 기대치가 또 높아지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고, YG도 마찬가지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번 연도에 대성공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블랙핑크. 그래서 블랙핑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앨범 추이라든지 아니면 2차, 3차 콘텐츠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빅뱅도 궁금하던데 YG의 이 장기 공백화 뭐 관련 이익도 하향되는 것 같은데 이 주요 저는 그 좀 약간 이거는 좀 과외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각 주요 이 빅 그룹 아이돌별로 어느 정도 이 회사에 기여를 하는지 추정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사실. 그럼요. 그죠? 이게 BTS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하이브예요. 2년 전만 하더라도요, 거의 80%를 담당했어요. 80%요? 네. 근데 지금은 60%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전략이 절대 규모는 커졌겠죠, 그래도. 네? 그죠? 절대 규모는 커졌겠죠. 그렇죠. 절대 규모는 당연히 커지는데. 비중이 줄었을 뿐이에요. 예. 근데 전략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BTS 같은 군대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는 좀 줄여서 그렇죠. 비중을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 다른 비중을 일단 타 연예인들 소속된 이제 다른 연예인들에게 이제 비중을 더 늘려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는 하이브가 갖고 왔던 전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를 담당하더라도 BTS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다음 매출력,
앨범 판매량, 그다음에 2차, 3차 콘텐츠,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군대 가는 이슈가 이제는 하이브 주가에게는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빅뱅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 팀이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는 이거 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말을. 접니다. 그런가요? 그러시가 빅뱅 팬이시구나. 조심스러운데 시장에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대를 많이 안 합니다. 일단은 빅뱅에 대한 기대는 거의 접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는데, 사실 지금 블랙핑크가 컴백 이후에 앨범이 한 257만 장 팔렸습니다. 잘 팔린 거예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앨범 대비해서 평균 판매 가격도 한 20에서 30% 전 앨범 대비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팔아도 더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블랙핑크가 이번 연도 저 개인적인 좀 의견은 대성공하지 않았나, 블랙핑크가 이번에 좀 먹여 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겠고, 고민인 거예요, 항상 엔터 입장에서는. 제2의 제3의 1의 스타를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워낙 그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앞으로의 엔터주들의 고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네요. 방송 시간은 다 됐고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질문하고 싶은 사항도 많습니다. 근데 뭐 다음 기회를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혁준 평론가 모시고 BTS 병역 이슈 또 주가에 미친 영향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권혁준 평론가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